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충격적이죠? 바로 이 말을 한 사람이 고대 사상가 순자입니다. 오늘은요, 이 도발적인 주장이 사실은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지 순자의 철학, 그 오해를 한번 제대로 벗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길은 이렇습니다. 순자의 그 유명한 주장에서 시작해서요. 그가 말한 악이 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지, 결국 모든 건 우리 손에 날렸다는 그의 결론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순자의 급진적인 사상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들 그렇다고 믿었던 인간 본성에 대한 생각에 정면으로 아니다! 라고 외친 거죠.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와, 정말 강렬하죠? 이 한 문장이 순자 철학의 모든 것,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었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맹자의 성선설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다는 이 생각과 그냥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인간이라는 씨앗에서 아름다운 꽃을 봤다면 순자는 가만 놔두면 그냥 가시덤불이 될 거라고 본 거죠.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의 악한 출발점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순자가 말한 악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악함이나 나쁜 의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순자가 말한 악은요,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랄까, 재련되지 않은 철광석. 딱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우리요. 기본적인 욕망, 본능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우리?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엔 서로 부딪히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기적인 출발점을 말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익을 좋아하죠. 남을 질투하기도 하고요. 또 눈과 귀가 즐거운 걸 쫓아나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순자는 바로 이 타고난 경향을 그대로 두면 결국엔 서로 싸우고 폭력이 생기고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 겁니다. 자, 세 번째, 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시작점이 이렇게 암울한데 그럼 우린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순자 철학의 진짜 매력이 드러납니다. 아주 놀랍고 희망적인 반전이 시작되거든요. 순자의 대답은 아주 명쾌해요. 선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거요. 의식적인 노력과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마치 목수가 거친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멋진 가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선함이라는 작품을 빚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순자는 이걸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로 만들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원래의 재료보다 가공을 거친 결과물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인간도 노력하면 자신의 원래 본성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변화가 그냥 잠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든 나무를 힘들게 구부려서 바퀴 모양을 만들면 그게 다시 원래대로 쭉 펴지나요? 아니죠. 한 번 만들어진 형태는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으로 만들어진 선한 본성도 영구적으로 우리 것이 된다고 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순자는 아주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첫째, 스승이나 고전을 통해 일부러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배운 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통해서 내 행동을 계속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타고난 바탕이 아니라 이 도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이 도구들 중에서 순자가 진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예입니다. 이게 그냥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바로 잡고 또 사회 전체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모든 규칙, 규범, 기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대한 설계도 같은 개념이었던 거죠.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렸다. 이렇게까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니까 순자의 철학은 자연스럽게 운명론을 거부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주체성을 아주 강하게 긍정하게 되죠.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나 세상 돌아가는 건 다 하늘의 뜻이다. 과연 그럴까요? 순자는 바로 이 생각에 아주 강하게 아니다 라고 맞섭니다. 그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모든 건 하늘의 뜻이라는 그 운명론을 그냥 거부해버린 거죠. 그리고 세상과 내 삶에 대한 책임을 하늘에서 우리 인간의 손으로 다시 가져온 겁니다. 정말 대단한 생각이죠. 순자는 하늘이 하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나눴어요. 하늘은 뭐냐? 그냥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비가 내리고 이런 자연현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원재료를 던져주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역할은? 그 원재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나라를 다스려서 질서를 만들고 또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 이건 온전히 100%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자가 이렇게 일갈합니다. 하늘만 쳐다보면서 와, 대단하다. 사모만 하지 말고 그 하늘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써먹어라. 운명에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운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라는 정말 강력한 행동 촉구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노력의 철학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게 됩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당신의 끈기가 결정한다는 것.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철학이죠. 이 비유 하나가 순자 철학의 핵심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루에 천리를 다리는 명마가 있죠. 하지만 느려터진 말이라도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꾸준히 가면 결국 똑같이 천리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타고난 속도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그 끈기. 이보다 더 명확할 순 없겠죠? 정말 교훈이 명확하죠? 칼을 들었다가 그냥 놔버리면 썩은 나무 하나도 못 자르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파고들면 단단한 쇠나 돌에도 글자를 새길 수 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내심입니다. 결국 순자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타고난 본성대로 살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무엇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지라는 질문에서 벗어나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묻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순자 철학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울림 아닐까요?